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이하고도 오싹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깊은 지혜가 담긴 옛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야담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땅의 이치와 맞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끔찍하고도 기이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아주 소름 돋는 비화입니다. 흔히들 명당이라고 하면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마법의 땅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땅은 주인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덕이 없는 자가 천하의 명당을 탐했을 때 그 땅은 축복이 아닌 끔찍한 저주를 내뿜는 살찌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부터 조선 후기 어느 안개 낀 깊은 산골짜기와 탐욕스러운 대감의 거대한 기와집을 오가며 벌어졌던 운명을 뒤바꾸는 풍수지리 비화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 안의 불을 조금 낮추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잠깐,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잊고 계신 분들은 살포시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후기, 권문세족들의 세력 다툼이 극에 달하고 양반들의 묘짜리 암투, 이른바 산송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어귀,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한낮에도 짙은 안개가 이무기처럼 구불거리며 산허리를 휘감아 도는 정목산이라는 험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겉보기에는 산세가 수려했으나 음기가 짙어 함부로 발을 들였다가는 길을 잃고 홀린 듯 헤매다 뼈만 남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던 곳이었지요. 이 정목산 자락 아래 찌그러진 초가집 한 채에 해암이라는 늙은 직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암은 겉보기엔 그저 볼품없는 노인이었습니다. 낡아빠져 올이 다 풀린 배적삼에 밑창이 다 닳아 진흙이 잔뜩 묻은 집신을 끌고 다녔지요. 굽은 등에 말라붙으러진 체구였지만 그의 두 눈빛만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호랑이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해암은 쇳불로 만든 낡은 패철 하나만을 든 채 팔도강산의 산맥을 짚어내고 땅속으로 흐르는 물길과 기운의 맥을 꿰뚫어보는 조선 최고의 신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돈이나 권력을 위해 묘자리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땅의 기운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니 오직 덕을 쌓은 자만이 그 품에 안길 수 있다. 이것이 해암의 유일한 철학이었습니다. 반면 한양도성에서 멀지 않은 비옥한 평야지대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부리는 최대감의 99칸짜리 어마어마한 대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그야말로 탐욕의 화신 같은 사내였습니다. 기름진 음식으로 비대해진 몸뚱이는 걸음을 걸을 때마다 값비싼 비단옷이 터질 듯 스걱거렸고 턱 밑까지 늘어진 살집 사이로 번뜩이는 뱀 같은 작은 눈은 늘 남의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최대감의 집 앞마당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소장농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바치지 못한 백성들을 멍석말이하여 몽둥이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두들겨 패는 소리. 그 피비린내 나는 마당 한가운데서 최대감은 금으로 장식된 긴 곰방대를 뻐끔거리며 입꼬리를 기괴하게 올려 웃곤 했습니다. 내 자손들은 영원토록 이 조선의 땅바닥을 굽어보며 살아야 한다. 왕실마저 내 발밑에 두려면 천하제일의 명당에 아버님의 묘자리를 써야 해. 최대감의 목표는 단 하나. 전설로만 전해지는 천하대명당 천룡등공혈, 즉 하늘로 오르는 용의 기운이 뭉친 자리를 찾아 자신의 아비를 묻고 가문의 영원한 권력을 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묘자리를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정목산의 늙은 직관,
해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늦은 밤, 정목산 해암의 초가집 살인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났습니다. 횃불을 든 수십 명의 장정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고 그 중앙에 가마를 타고 온 최대감이 육중한 몸을 이끌고 내렸습니다. 최대감의 걸음걸이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죽신이 진흙을 지디기며 내는 쩍쩍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최대감은 해암의 초라한 방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서더니 비단 주머니에서 황금 덩어리 수십 개를 방바닥에 와르르 쏟아부었습니다. 금덩이들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늙은이, 네 놈이 땅속 기운을 그리 잘 본다지? 내 아버님의 산고를 모실 철룡 등공혈이 이 정목산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안다. 그 자리를 내게 바치거라. 이 금괴뿐만 아니라 네 놈이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실 비단과 고기를 대주마. 최대감의 목소리는 기름지면서도 날카로운 쇳소리가 섞여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자아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희미한 호롱불 불빛에 의지해 서책을 읽고 있던 해암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흔들리는 불빛이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해암에 텅 빈 듯 깊은 두 눈을 비추었습니다. 해암은 바닥에 뒹구는 황금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도 치지 않고 메마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의 몸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천룡 등공혈은 맑은 기운이 하늘로 솟구치는 신성한 땅입니다. 원혼들의 피눈물을 밟고 서 있는 대감의 조상을 그곳에 모셨다간 승천하려던 용이 썩은 피를 마시고 동룡이 되어 대감의 가문을 산채로 씹어 삼킬 것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 땅은 대감의 것이 아닙니다. 해암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리발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최대감의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은 최대감은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방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 천한 주둥아리를 가진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천하의 만물이 힘있는 자의 소유이거늘 한낱 흙바닥 주제에 주인을 가린단 말이냐? 네 놈이 정녕 그 알량한 풍수타령으로 내 칼날을 시험하고 싶은 것이냐? 최대감의 눈짓 한 번에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해암을 양쪽에서 우악스럽게 짓눌렀습니다. 늙고 앙상한 해암의 어깨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해암은 신음 하나 내지 않고 최대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대감. 정 원하신다면 안내해 드리지요. 허나 명심하십시오. 무덤을 파고 관이 내려가는 순간 대감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핏빛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해암의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뜩한 기운에 최대감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으나 끓어오르는 탐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옥의 문? 그 문턱을 넘어 염라대왕의 수염조차 쥐고 흔들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열어주마. 그리하여 조선 최악의 탐욕가와 늙은 직관의 기이하고도 불길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 잿빛으로 잔뜩 찌푸린 날이었습니다. 최대감의 지시로 수백 명의 인부들이 아버지의 화려한 오칠관을 메고 정목산으로 올랐습니다. 해암은 낡은 패처를 든 채 맨 앞에서 비틀거리며 산길을 인도했습니다. 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분위기는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초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뼛속을 파고드는 스산한 냉기가 산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인부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고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은 마치 보이지 않는 늪에 빠진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우거진 소나무 숲이 쏴 하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어디선가 수백 마리의 까마귀 떼가 날아와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새까맣게 앉아 관을 맨 행렬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깍, 깍 우르는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산등성이를 메웠습니다. 해암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정목산 팔부능선. 기이하게도 산봉우리 세 개가 마치 용의 발톱처럼 감싸안은 널찍한 평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넓은 평지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고 바닥의 흙은 소름 끼치도록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곳입니다. 철룡 등공혈.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기 위해 몸을 도살인 자리지요. 해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패철의 자침이 미친 듯이 빙글빙글 돌며 북쪽을 잡지 못하고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땅의 기운이 너무도 강렬하고 거칠어서 나침반조차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최대감은 가마에서 내려 붉은 흙을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과연 기운이 남다르구나. 이 붉은 흙은 황제의 기운을 뜻하는 단사가 아니더냐. 당장 파거라. 내 아버님을 이 용의 심장 위에 눕힐 것이다. 인부들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곡괭이와 삽을 들고 붉은 땅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판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 찌그덕. 곡괭이 날이 흙을 파고들 때마다 흙이 파이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살갗을 찢는 듯한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났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파낸 구덩이 속에서 나오는 나무 뿌리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뿌리가 아니라 마치 수십 마리의 붉은 독사들이 서로 뒤엉켜 비틀린 듯한 흉측한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삽으로 뿌리를 끊어내자 단면에서 붉은 수액이 피처럼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대감마님, 땅에서 피가 납니다. 이곳은 무덤을 쓸 자리가 아닙니다. 늙은 십장이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최대감은 눈을 부릅뜨고 칼을 빼들어 십장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입 닥쳐라. 이는 용의 피가 흐르는 진정한 명당의 증거다. 관이 들어갈 깊이까지 당장 파내지 않으면 네 놈들의 목을 쳐서 이 구덩이에 먼저 묻어버리겠다. 해암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주름 사이로 식은 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자 잿빛 구름이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그들이 있는 묘자리 위로 빙글빙글 돌며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땅이 6자 깊이로 파였습니다. 구덩이 안은 온통 붉은 진흙과 뱀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핏빛 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하관하라! 최대감의 고함 소리와 함께 굵은 밧줄에 묶인 거대하고 무거운 오칠관이 서서히 붉은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관이 땅 바닥에 닿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갑자기 발밑에 거대한 산 전체가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있던 거대한 짐승이 분노하며 깨어나는 듯한 둔탁하고도 무서운 진동이었습니다. 까마귀 떼가 비명을 지르며 일제히 하늘로 까맣게 날아올랐고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워져 인부들의 옷자락을 미친 듯이 찢어놓을 듯 불어닥쳤습니다. 멈추시오! 내내 침묵을 지키던 해암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해암은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구덩이 앞으로 달려가 바닥을 굽어보았습니다. 관이 닿으려는 구덩이 한가운데 흙이 파이면서 하얀 안반 하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안반 한가운데서 우윳빛처럼 뽀얗고 끈적한 물이 보글보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용의 골수, 즉 혈의 생기가 가장 음축된 중심의 기였습니다. 대감, 저 안반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저것은 승천하려는 용의 영린이자 눈알과도 같은 곳이오. 덕이 없는 시신이 저 골수를 억지로 깔고 누르게 되면 땅의 생기가 맹독인 살기로 뒤바뀌어 땅 위로 폭발하게 될 것이오. 당장 관을 틀어 올리시오. 해암이 피를 토하듯 소리치며 최대감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러나 최대감의 눈동자는 이미 광기로 뒤덮여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해암의 가슴팍을 거칠게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해암이 흙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닥쳐라, 이 미친 늙은이야! 용의 골수라고? 그렇다면 내 아버님이 그 골수를 온몸으로 빨아들여 우리 가문이 천년만년 조선을 호령할 것이다. 못들 하느냐? 당장 관을 저 안반 위에 짓눌러 내려라. 인부들이 공포에 질려 주춤거리자 최대감이 직접 달려들어 밧줄을 확 놓아버렸습니다. 쾅! 무거운 관이 그대로 하얀 안반 위로 곤두박질치며 용의 골수가 솟아나던 구멍을 억지로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크아! 사람의 소리인지 짐승의 소리인지 모를 귀를 찢는 듯한 끔찍한 파공음이 구덩이 밑바닥에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잿빛 하늘에서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시뻘건 벼락이 번쩍하더니 묘자리 바로 옆 아름드리 소나무를 산산조각내며 내리꽂혔습니다. 쩍쩍! 무덤 주변의 붉은 흙바닥이 거미줄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아까까지 맑고 하얗던 물 대신 시궁창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검붉은 탁수가 기포를 내며 미친 듯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인부들은 삽과 곡괭이를 집어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산 전체가 분노하며 울부짖는 듯했고 솟구친 검붉은 진흙률은 순식간에 구덩이를 채우며 최대감 아버지의 관을 끔찍한 오물 속으로 집어삼켰습니다. 바람에 날려 산발이 된 해암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 하늘로 오르려던 맑은 청룡이 시뻘건 피를 토하며 원귀를 머금은 진흙 속 흑룡으로 타락해버렸구나. 천하의 명당이 찰나의 순간에 천하 최악의 살찌이자 절손의 구덩이로 변해버렸어. 이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서 폭우를 맞으며 진흙투성이가 된 최대감만이 미친 사람처럼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하하하하, 보아라. 땅이 내 아버지의 권위에 굴복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제 이 조선은 내 것이다. 내 것이야. 벼락이 번쩍일 때마다 드러나는 최대감의 웃는 얼굴은 이미 사람의 얼굴이 아닌 탐욕에 잡아먹힌 아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하관식이 있은 지 딱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 동안 최대감의 말대로 기이하게도 그의 가문은 승승장구하는 듯 했습니다. 최대감은 조정의 요직을 꿰찼고 그의 재산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철룡 등공혈의 명당 발복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땅의 저주는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겨울부터였습니다. 최대감의 집안에 기괴한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똑똑하기로 소문났던 최대감의 큰아들이 어느 날 밤 갑자기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눈동자가 뒤집힌 채 흙바닥을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파헤치며
입가에 시뻘건 진흙을 묻히고 씹어 삼켰습니다. 아버님,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진흙이 제 목구멍을 틀어막습니다. 헛소리를 짓거리던 큰아들은 결국 흙을 너무 많이 삼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채 피를 토하며 처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대감의 딸들과 며느리들은 모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배가 임산부처럼 불러오더니 출산일이 되어 낳은 것은 아이가 아니라 시퍼렇게 썩은 핏덩이와 진흙덩어리들이었습니다. 가문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역병이 도는 저주받은 집안이라며 노비들마저 모두 도망쳤고 최대감의 경쟁자들은 이 틈을 타 그의 비리를 고발하여 그의 모든 재산과 관직을 몰수해버렸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어느 가을밤, 머리가 하얗게 새고 병에 걸려 피골이 상접한 거짓골이 된 최대감이 한쪽 다리를 절며 미친 사람처럼 정목산을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녹슨 괭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곳이냐? 천하의 명당이라며 내가 용의 꼬리를 잡았는데 왜 나를 구렁텅이로 처박는 것이냐? 간신히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그 자리에 도착한 최대감은 그 자리에서 경악하여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봉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는 시퍼런 물이 썩어 고인 거대한 웅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웅덩이 주변에는 가시가 달린 기괴하고 검은 넝쿨들만이 무덤 자리를 뱀처럼 칭칭 감고 있었고 웅덩이 한가운데로 최대감 아버지의 오칠관이 뚜껑이 반쯤 부서진 채 흉측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관 속의 시신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검은 벌레들이 우글거리며 뼈를 파먹고 있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가장 끔찍한 흉지, 이른바 수렴지, 물이 차서 시신을 썩게 하는 흉지, 이자 절연열, 자손의 씨를 말리는 땅로 변모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으아! 최대감이 웅덩이를 향해 기어가며 오열하려던 찰나, 스스스 하는 소리와 함께 등 뒤에서 안개를 뚫고 낡은 집신 한 켤레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늙은 직관, 해암이었습니다. 3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서늘하고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해암, 내 이놈, 내 놈이 나를 속였구나. 이것이 어찌 명당이란 말이냐. 최대감이 피눈물을 흘리며 악을 썼습니다. 해암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썩어가는 웅덩이와 처참하게 무너진 최대감을 내려다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철룡 등공혈은 맑은 기운으로 천하를 구휼할 성인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허나 대감의 끝없는 탐욕과 백성들의 고혈을 짠 그 더러운 피비린내가 맑은 땅의 기운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땅이 살기 위해 대감의 조상을 토해내고 그 도끼를 대감의 자손들에게 뿜어낸 것이지요. 해암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명당은 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쌓은 덕이 하늘에 닿아 땅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악독한 자에게 땅은 그저 시신을 씹어 삼키는 아가리일 뿐입니다. 해암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목산에 기괴한 돌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짙은 안개가 최대감과 웅덩이를 확 덮쳐왔고 살려다오, 내 금괴, 내 권력 하는 최대감의 처절한 단마디 비명만이 산골짜기에 메아리치다 이내 기괴하게 뚝 끊겼습니다. 안개가 거친 후 그 흉터 같던 구덩이와 썩은 관, 그리고 최대감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땅이 크게 입을 벌려 그 모든 탐욕의 덩어리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는 핏빛 진흙만이 매끈하게 덮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암의 모습 역시 두 번 다시 조선 팔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천하의 명당을 얻어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려 했던 최대감.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가문의 멸망과 짐승보다 못한 최후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살아갑니다. 좋은 터, 좋은 환경, 엄청난 재물과 행운을 바라지만 과연 내 자신이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맑은 그릇인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맑은 우물도 썩은 두레박을 넣으면 마실 수 없는 구정물이 되는 법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도 우리의 됨됨이를 조용히 지켜보며 우리를 품어줄지 아니면 뱉어낼지를 결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한 번쯤 창밖의 어두운 땅을 내려다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 딛고 선 그곳은 명당입니까? 아니면 탐욕이 만든 위태로운 구덩이입니까? 기이하고도 서늘한 야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그리고 덕을 쌓는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